그래서 이제 영양 강화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이해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영양 강화라고 하면은 지금 이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원래 희망과 꿈과 포부를 가지고 사회복사를 했는데 이 갈등이 오래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소진이 돼서 결국은 이직을 하고 자살을 하게 되면은 사회복지사가 그나마 남아 돌아가는 사회복지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때에 영양 강화, 임파워먼트를 준다. 네. 그래서 다시 임파워먼트를 통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거. 네. 그러니까 임파워먼트에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네. 이건 이제 제가 즉흥적으로 해낸 거고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걸 것 같아. 네. 다섯 번째로 왜 그만두려고 그러니까 아우 집이 너무 멀어가지고 제가 다니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사를 때려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아우 그래요 제가 그런 아파트 34평짜리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파워먼트가 돼요 안 돼? 바로 돼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죠. 그리고 그 회사에서 충성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임파워먼트, 역량 강화의 방법이다. 제가 지금 이 제시한 방법은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그런 임파워먼트를 줄 수 있는 멘토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 만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이 지금 여기에 보이는 가족 기능의 강화 이게 역량 강화예요. 그 다음에 주민 상호간의 연대감. 자, 이 주민 상호간의 연대감을 이걸 형성을 잘해야 되니까 조직을 잘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조성을 통한 각종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 치료하는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다. 자, 우리가 이 어떤 역할을 할 때에 옛날에는 건강보험에서 보험 여러분 다 내시잖아요. 건강보험 내요 안 내요? 내시죠. 자, 근데 옛날에는 병이 걸리면 보험료로 치료해 주는데 중점을 뒀어요. 치료해 주는데 중점을 둔 거야. 근데 보니까 돈이 너무 들어가네. 일단 병이 걸리면 이게 치료를 해주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러면 이 돈이 건강보험 공단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럼 돈을 좀 덜 들이고 좀 이렇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보니까 그러면 병 걸리기 전에 예방부터 하자. 예방.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 병 걸리면 무조건 치료해 주는데 요즘에는 여러분에게 1년에 한 번씩 혹은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그 건강검진 뭐 하라고 공단에서 나오죠. 그거 해야 돼. 근데 그거 만약에 안 했으면 어떻게 돼? 안 하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불이익을 줍니다. 그 선생님이 그 기간 동안에 안 한 거에 대해서 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뭐 이런 말이 왔다 갔다 하니까 해요 안 해요? 하게 돼. 그래서 요즘에는 예방 중심이야. 예방 중심. 그래서 예방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걸 검사를 하시오. 검사를 안 하면 거기서 우리 기관도 말이에요. 평가에도 그게 들어가. 평가 항목에도 이 종업원들이 그 직원들이 건강 검진을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1년 건강 검진을 12월까지 쫙 끝내야 그것도 평가의 점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많이 안 했다. 그 다음에 여러 명이 빠졌다. 그러면 그 점수도 거기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건강보험공단이 전에는 치료 목적으로 했지만 지금은 예방 목적이다. 이거 예방을 하니까 돈이 조금 들어.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될수록 병이 걸려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병 걸리기 전에 운동을 열심히 하는 그것도 하나의 예방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지역사회 문제를 우리가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료하는 종합적인 서비스도 있지만 특히나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의 목적을 둬야 된다. 자, 그래서 예방과 치료하는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사회복지관에서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전달 기구로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전달 체계, 전달 기구가 뭐냐? 바로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사회복지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또 기타 지역 주민들을 위한 하나의 다리, 브릿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복지관이다. 사회복지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사회복지관의 발전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의 발전 과정은 첫째, 1906년에서 1944년까지는 이제 우리가 태동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를 지금 보는 거죠. 그래서 태동기였다. 그 다음에 형성기는 그러니까 광복절 8.15 광복절 이전에를 우리가 이제 태동기라고 보면, 자, 광복절서부터 1979년까지 이때 이제 사회복지관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생긴 사회복지관이 뭘까요? 이건 지역사회복지론에서 100%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최초 사회복지관이 어디죠? 태화 기독교 복지관이에요. 기독교 사회복지관. 그래서 태화 기독교 사회복지관이 그 서울 그 종로에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 강남구 수서에 바로 우리 동네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깝게 있어요. 거기 보면 태화 기독교 복지관 이렇게 써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 이 태화 기독교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최초에부터 생겨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체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우리나라에 한 440여 개,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대략 440여 개 이상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개가 지금까지 많은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 전체 440개 이상이 사회복지 기관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이게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더 지역마다 더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형성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발전기가 있어요. 그러면 1983년서부터 이 사회복지 기관이 발전을 하게 됐다. 지금까지. 그래서 태동기, 형성기, 발전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연도별 사회복지관 현황이 있네요. 여기. 자, 그러면 우리가 연도별 사회복지관 현황을 한번 표에서 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보면 400. 자, 우리 여기 연도별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여기 2005년도 같으네요. 2005년도에 391개 사회복지기관이 사회복지관이죠. 그 다음에 쭉 오면서 2010년도에 425개네. 425개. 그 다음에 제가 2015년, 14, 15년에 이게 이제 그 440개. 제가 논문 쓸 때, 이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논문을 쓰다 보니까 그때 440개인데 지금 이렇게 또 2000 자꾸 늘어나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지금은 한 7, 80개 정도, 407, 80개 정도가 되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네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여기 보면 2017년도 거예요. 보건복지부. 지금은 또 이게 항상 이 교과서에 보면 조금 늦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한 407, 80개 정도가 대략 있겠다.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종합사회복지관이 이렇게 있다는 거, 이거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규모별 사회복지관 현황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게 2017년도 12월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가형, 나형, 다형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가형은 건평이 2,00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나형은 1,000에서 2,000. 그 다음에 다형은 1,000 미만. 이렇게 해서 가나 다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형이 제일 큰 거죠. 가형이 제일 큰 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중간 나형. 그래서 1,000평 밑으로는 이게 이제 그 다형이다. 자, 이거 이제 요거는 이제 전체를 합한 거게 되겠죠. 층수를 다 합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비스 이용 대상의 숫자는 가형은 인구 10만 명 단위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구 10만 명 단위의 한계면 자, 구민이 보통 20에서 30만, 20만 이상이 구로 되어 있잖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 한 개 구에 보통 2개 정도. 그 다음에 구민이 만약에 그 50만이다. 그러면은 이 5개, 10만 개당 이렇게 한 개를 이렇게 되면. 송파구는 지금 70만이, 제가 있는 우리 엘림이 속해 있는 송파구는 현재 70만이 송파 구민이 굉장히 아마 서울시에서 가장 큰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회복지기관, 종합사회복지관이 7개가 돼야 됩니다.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지금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구 10만 명 단위에서 또 한 개소, 인구 10만 명 단위의 2개소,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다형 같은 거는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작은 것들은 여러 개고 큰 것들은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되겠다. 자, 표를 여러분이 보았습니다. 자, 지역별 사회복지관 현황을 한번 볼까요? 사회복지기관의 지역별 현황은 서울이 98개소, 임대지역이 30개소, 일반 지역이 68개소, 이렇게 해서 98개소, 가장 서울이 많고요. 경기도도 79개소가 있어요. 임대지역이 25개소, 일반 지역이 54개소. 그 다음에 부산도 53개가 있어요. 임대지역 18개, 일반 지역 35개소. 그 다음에 경남이 이렇게 순서대로 있네요. 30개. 그리고 이런 순으로 사회복지관이 설치되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서울, 경기, 부산, 경남이네.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지역별 사회복지관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사회복지기관의 법적 근거를 우리가 보면, 자, 사회복지기관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이제 우리가 학과도 처음부터 사회복지학과가 없었죠. 사회사업학과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제34조 5에 보면 사회복지관의 설치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제34조 제1항과 2항에 따른 시설 중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 지역 그 특성과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를 고려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업. 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주로 무슨 사업이에요? 서비스 사업이죠. 서비스 사업. 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이거는 뭐 생산업이에요? 서비스업이에요? 네, 서비스업이에요. 사회복지는 서비스. 그래서 이 서비스라는 말은 서브에서 오는 거예요. 네. 자, 서브라고 하는 이것은 이 뜻은 뭐냐면 서브는 제공한다. 제공. 자, 그런데 제공을 하는데 그냥 뭐 이렇게 뭐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유익하도록 가장 안전하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제공은 상대가 유익하도록 가장 안전하게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배구 할 때 서브해요, 안 해요? 배구 할 때 서브해요? 서브하면 상대가 가장 안전하게 점수를 내도록 가장 안전하게 잘 줘야 되잖아. 그지? 근데 왜 자기가 그냥 막 높이 뛰어가지고 여기서 까가지고 상대방에게 막 위협을 줘가지고 왜 서브를 지가 먹어? 왜 서브가 아니야? 그거는 폭력이지. 네. 어떻게 보면 이 서브라는 것은 제공하는데 그 제공하는 방법이 중요해요. 상대가 유익하고 안전하게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네, 이게 서브야. 네, 그래서 우리가 운동 경기에서도 서브 하라 이 말은 서비스 하라 이 말이거든요. 네? 그게 서비스야. 그게 서비스니까 사실은 말이지 이 서비스를 점수를 막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스포츠 정신이 그건 좀 뭐 그런 거 좀 이상한 거지 그렇게. 네. 서브는 내가 상대방에게 안전하게 주고 상대방이 점수를 내기 위해서 이기도록 유익하도록 줘야 되는데 상대방이 막 불리하게 막 높이 뛰어가지고 막 까고 그러면은 얼마나 무서워. 네? 그 다음에 탁구 아세요? 탁구 알아요? 몰라요? 탁구 하면은 탁구도 이렇게 그 상대방에게 이렇게 때려서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안전하게 서브를 해야 되는데 지가 이걸 돌려가지고 볼을 깎고 돌리고 뭐 별거 다 해서 지가 이겨. 이 서브하고 상관도 없는 그런 서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브라는 것은 제공한다. 제공하는데 상대방이 점수를 내도록 가장 안전하게 제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서 서브에서 서비스라는 말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는 서비스 사업이에요. 그 서비스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유익한 건 안 되는 거야.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가장 안전하게 상대방이 점수를 얻도록 상대방에게 흡족하도록 욕구가 이루어지도록 충족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제공하는 것을 서비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비스업 이거는 그 서비스업은 상대방에게 안전하게 제공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욕도 먹을 수 있는 거고, 때로는 좀 이렇게 좀 문제도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싸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막 싸우고 머리 다 뽑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비스는 이렇게 서브에서 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 기관을 이제 볼 때 이것도 이제 서비스업이란 말이에요. 여기 서비스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복지요건을 고려해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이야. 서비스 제공.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서비스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복지의 관계를 가지고 근무를 해야지 되는데 사회복지사가 서비스 정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만 이익 보려고. 자기 손해 절대로 안 보려고. 자기가 희생도 안 하려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월급이나 타려고. 그러면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지가 않아요. 사회복지사는 그래도 다른 직업에 달리 서비스 직업이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논다고 해서 그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서비스. 서비스라는 게 여러 가지가 많아요. 우리 요즘에는 장기 요양기관에서 사회복지사가 하는 모든 것은 사회복지사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서비스에 속해요. 서비스에 속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서비스에 속하는데 사회복지사가 어르신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네. 이야기를 하고 물어보고 이 얘기 저 얘기 옛날 얘기 막걸리 얘기 이런 얘기했어. 자, 그러면 이거 사회복지사가 놓은 거예요? 놓은 겁니까? 아니면 근무한 겁니까?
아니 뭐 가서 저기 잡담이나 하고 저 쓰잘데없는 얘기하고 그 고향 얘기하고 막걸리 얘기했는데 무슨 어떻게 저기 그 근무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게 말보 서비스야. 네, 이 얼마나 말보 서비스. 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모든 관계되는 거는 이게 다 서비스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르신하고 뭐 고향 얘기하고 막걸리 얘기하고 뭐 그렇게 해서 어르신하고 잡담하고 뭐 쓰잘데없는 얘기를 할지라도 그것은 사회복지사가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가 뭘 했냐면 아유 가보니까 어르신이 저기 이 식사를 하는데 막 이게 파킨슨으로 인해 가지고 막 밥을 떠긴 떴는데 이게 막 이렇게 흔들다 보니까 다 떨어지고 몇 개가 안 남았어. 그래서 그걸 계속 잡수시니까 사회복지사가 볼 때 안타깝잖아, 그죠? 밥을 다 뭐 한 숟갈 퍼가지고 다 흘리고 밥알 몇 개 그거 먹는 거하고 똑같으잖아. 예.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가서 밥을 이렇게 제공해 준 거야. 그래서 수저를 이렇게 잘 먹여드렸어. 이거는 뭐예요? 사회복지사가 식사 제공 서비스지. 식사 도우미 식사를 위해서 서비스를 한 거예요. 그죠? 그 사회복지사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서비스에 속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가서 잡담을 해도 그것도 서비스라고 인정을 해주고, 사회복지사가 그 불쌍해서 밥 한 번 먹여준 그것도 다 서비스로 다 인정을 해주고.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는 버릴 게 없어요. 다 서비스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어르신이 말이야 웃지도 않아.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까꿍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까꿍만 이것도 하나의 뭐요? 이렇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오락을 내가 서비스한 거잖아. 웃음을 서비스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례관리를 여러분이 쓰는 학교가 있어요. 사례관리를 쓰라고 하면은 그 사례관리는 모든 게 다 서비스야. 사회복지사가 한 거 모든 거. 자, 사회복지사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자, 근데 이거 뭐 한 거예요? 인사 서비스 한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이 가서 안녕하세요 했어. 그거 뭐예요? 인사한 거지, 그지? 그건 인사한 거고. 사회복지사가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이것도 인사도 서비스요. 사회복지사가 하는 건 다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서비스다. 이거 참 사회복지사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서비스 제공 등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자,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것을 사업으로 채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밥 못 먹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밥 못 먹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안 되겠다. 그럼 밥을 우리가 우리 복지관에서 밥을 지어서 밥 못 먹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점심을 제공해야 되겠다. 자, 그럼 뭐 그것도 하나의 사업이죠, 그죠? 그것도 사업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기관에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니까 요즘에 뭐 미용실에 가니까 머리가 보통 뭐 한 10,000원씩 줘야 돼. 머리 한 번 만지는데 얼마씩 주는 거예요? 한 10,000원에서 뭐 어떤 데 가보니까 200,000원까지 막 주대. 야, 그거 너무 비싼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 200,000원 놔주면은 내가 잘해줄 텐데. 그래가지고 이건 너무 비싸다.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머리 봉사를 하자, 미용 봉사를 하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미용 봉사를 하는 것도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사회복지관에서 지역을 위해서 또 그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하는 사업을 같이 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복지관을 그래서 설치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실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다음 각호의 지역 주민에게 우선 제공해야 된다. 자,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설치, 운영,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명으로 정한다. 이것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